그래서 이제 결격 사유 들어갈 건데, 자, 어디를 일단 봐주셔야 되냐? 칠판 봐주세요. 결격 사유, 여기서 보통 결격 사유 그러면 등록 후 결격 사유를 말합니다. 시험 결격 사유를 말한 게 아니고. 자, 등록 후 결격 사유를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결격 사유란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 적용은 누구에게만 적용됩니까? 개공이라 그랬습니까? 개공 등이라 그랬어요. 등 속에는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도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된다. 개공도 있으면 안 되지만 소공, 보조, 임원, 사원도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효과를 먼저 봐드릴게요. 방금 우리가 배울 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분들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신청을 한다 가정을 하면 등록을 해주는 겁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는 거. 이해됐어요? 예.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즉 개공이 중개업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는 거. 이걸 임의적이라 그래요? 필요적이라 그래요? 필요적. 그 다음에 소속 공인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어요. 취업도 안 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고시켜야 돼, 해고. 그러니까 결국 결격 사유 있는 자는 중개업 자체를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걸 먼저 깔고, 자, 내용 들어갈게요. 자, 내용은, 여러분들 크게 분류해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수영자. 이 수영자란 건 형벌을 선고받은 자, 형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원, 임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은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압축했어요. 자, 일단 이제 이거 내용은 조금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84쪽을 봅니다. 84쪽을 보시게 되면, 자, 거기 2번에 등록 결격 사유 효과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거기 중개부 종사 요건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적으세요. 자, 결격 사유는 개공 등 동그라미 등경에 적용된다. 그러면 개공 등이란 말은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은 소공, 보조원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며.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자, 결격사유 없을 건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격사유 있는 자가 등록 신청한 경우는 등록이 뭐가 된다? 거부된다. 이거죠. 등록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 내용입니다. 밑줄 그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등록을 한 후 후발적으로 결격사유 발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있어요? 자, 필요적 절대적은 같은 개념이라 그랬죠?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킨다. 이 뜻입니다. 밑줄 그었어요? 예. 자, 그러면 3번은 볼 필요 없고.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자, 법인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뭐, 법인 자체도 없어야 되지만, 임원 사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대요. 근데, 임원 사원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법인 자체가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2개월. 그 동그라미 2번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임원 사원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해야 된다. 다만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2개월. 그러면 양가로 4번 고용인. 자, 보조원 소공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업무정지입니다. 이것도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2개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하고 양가로 4번 묶어가지고 비교해서 공부합니다. 시험 자주 나오고 중요해요. 자, 다시 봐드릴게요. 법인 개공은 소속하에 임원하고 뭐가 있습니까? 사원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법인 자체가 반드시 등록이 뭐가 된다? 취소가 된다. 절대적, 필요적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걸 줄여서 이제 필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절치, 필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10명 중에 1명이 있다 해서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등록이 취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용인은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 통틀어서 고용인 알죠? 소공 보조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도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장인 계공에게 무슨 정지? 업무 정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비교하세요. 직원이 있는 것하고 임원 사원이 있는 거하고 구별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이거 됐죠? 업무 정지, 필치. 개념 잡았죠? 자,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쉬운 것 같은데 자꾸 잊어먹어서 그러죠? 예, 그렇죠?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이제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이제 결격 사유 유형 그래갖고 이제 공부할 건데, 자, 이거 이제 설명하고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지워도. 자, 그러면 여기서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어요? 자, 미성년자가 있고, 또 피한정 후견이 있고,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자,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 만 19세 미만. 그러면 19세가 미만이란 말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미만은 19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까지 미성년자예요. 19세부터 성인. 됐어요? 예, 미만이란 말은 19가 안 들어가고 이하는 들어가요. 자, 그러면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자격 취득한 이유가 뭐예요? 중개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보조원이나 소공이나 등록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얻어서 한번 해보겠다. 부모 동의를 얻었어. 그럼 중개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부모 동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으면 안 돼요? 중개업 못 해요? 그러죠.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연구를 합니다. 자, 그 공부를 했으니까, 미성년자도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민법에서 결혼하면 뭘로 봐? 성인으로 봐버려요. 성인으로 보면 혼자서 뭐 계약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중개업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혼하면 중개업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합니다. 이게 성년 의제란 말을 쓰죠. 결혼해도 못 하고 부모 동의를 얻어도 해 못 해? 그러면 결국 벗어나는 시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벗어나려면 19세가 돼야 돼요. 19세가 돼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벗어나는 시기 알아두시면 된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개념. 이거 개념 한번 써보세요. 피한정 후견인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우리가 이 앞에 배울 때 2차는 논문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자, 써봐요. 피한정 후견인. 좋아. 탈락. 아, 말로는 못 풀어. 여기는 말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반 막가고 다 막가고. 아주 표현을 적절히 했어요. 근데 출제자가 과연 그걸 인정을 해줄까? 이게 문제예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개념 잡을게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이것도 똑같죠? 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여기서는 사무처리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부족입니다. 부족. 부족. 이거 뭐 방금 반 막았다는 거.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다?
결여. 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다 해서 된 건 아니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요? 이것은 조건이고 결국은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위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 밑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법원의 심판이 떨어져야 돼.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한정후견 종료 심판,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결격이다?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 사유다. 그러면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 없는 사람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가능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봐. 이 피성년 후에는 아까 반 막간인가 아니라 많이 막갔다 그랬는데. 그럼 피성년 후견이 공인중개사 시험 봤을 때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자,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단정을 하죠? 자, 무아지경 상태에서 막 찍어버리면 다 맞아.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가면 자격 나옵니다. 하여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고 됐습니다. 자, 끝났어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봐서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양가로 1번 뭐 행위 무능력자, 그런데 요즘은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행위 무능력자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제한 능력자.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무능자는 파산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일단 미성년자는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만 19세 미만자 이 지문 밑줄 그으시고, 기억 동의를 얻어서 등록을 하거나 또 뭐라 그랬어요? 대리해서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죠? 니은도 밑줄 그으세요. 그랬다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벗어나는 시기는 19세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참고 있으면 돼요. 중개업하고 싶어도. 됐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미성년자가 없으니까 뭐 관계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이 파산자 들어가 볼게요. 이 파산자는 일단 빚을 많이 졌다 해서 파산자가 된 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돈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떨어져야 돼요. 이 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안 떨어지면 파산자가 아니에요. 그럼 벗어나는 시기는, 자, 빚을 다 갚고 나서 법원에서 복권 신청을 해서 복권 뭐가 돼야 돼? 결정이 돼야 돼요. 복권이 뭐가 된다? 결정. 그러면 결격 사유는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파산 선고 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 그럼 이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예외적으로 당연 복권 제도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복권된다. 당연히 복권된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하고, 자, 파산 선고 후 몇 년 경과? 10년 경과되면 자동으로 복권돼 버려요. 그럼 파산 선고 후 10년 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예.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아까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 밑줄 안 걷어요? 그럼 간단히 밑줄 걷게요. 자, 기억에 보면 피한정 후견인 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서 정제 사무처리 능력 부족 동그라미. 자, 부족, 사무처리 능력 부족 밑줄 긋고 부족 동그라미. 그리고 후단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 단어 있어요? 예, 그 개시 심판을 밑줄 그으세요. 한정치산 선고란 말은 요즘 안 쓰니까. 됐어요? 예. 그리고 니은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결여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줄 앞쪽에 보면 찾았어요? 그리고 후단에 성년후견 개시심판 나와 있어요?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디귿에 보면은 두 번째 줄 가로 안에면 종료 심판이란 단어들이 있어 없어요? 그때 벗어난다.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개시 심판부터 종료 심판까지가 결격이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파산자. 자, 파산자, 뭐 파산 개념이 거기 나와 있는데 기억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뭐가 있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에서 네 번째 줄, 법원의 파산 선고 동그라미. 파산 선고가 있어야지 파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선고,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고.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해서 결격사에 벗어나는 것은? 그럼 복권 동그라미. 복권이 되어야 벗어난다. 뭐가 되어 벗어난다? 그러니까 선고시부터 복권 될 때까지가 결격사유라는 소리죠. 근데 예적으로 당연복권 제도가 있죠. 세 번째죠. 무슨 결정? 면책 결정. 그 동그라미. 이거 벗어나고 당연복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오른쪽 그 조문을 보세요. 조문. 오른쪽 조문 있어요?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510조 당연복권제도 있죠. 그 1번하고 3번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면책 결정이 나와 있고, 그 3번이 파산 선고 몇 년 경과? 10년 경과. 사기 파산죄를 범함이 없이 몇 년 경과하면? 10년 경과하면 당연히 복권된다. 그 지문. 이해됐어요? 예, 이걸 당연복권. 법에 의해서 복권된다 해서 법정 복권. 또 당연히 복권된다 해서 당연 복권. 뭐 자동으로 복권된다 해서 자동 복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파산 선고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개념 잡았죠? 예, 파산은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이 이제 수영자입니다. 이 수영자인데,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 수영자. 됐어요? 자, 여기서 말한 수영자인데, 여러분 교재는 양가로 2번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영자는 세 가지 법 조문이 있어요. 이 조문을 숙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으세요. 자, 근거 이상은 뭘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법 조문 숙지하세요. 근거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뭐가 되거나 종료되거나 집행이 뭐가 된 후 면제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경과 X. 그렇죠?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석 들어가면 되겠죠? 근거란 단어가 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형벌에서 근거 이상 실형이 뭐가 있어요? 사형, 징역, 근고. 자, 그럼 사형, 징역, 근고가 근거 이상 실형이에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이 징역, 그 다음에 근고. 그래서 근거 이상이란 말을 쓰죠. 이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러면 징역은 대충 알고 사형도 대충 알죠? 그럼 근거는 뭐다? 근거형. 근거형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자,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데는 사형, 징역, 벌금 정도 알고 살아가죠. 그 근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과목에서 지금 근거란 단어가 떴어, 안 떴어? 떴어. 그러니까 근거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거. 징역, 근거 똑같아. 교도소 가는 건 똑같고, 둘 다 무기징역, 무기근거. 유기징역, 유기근거. 유기도 기간도 똑같아요. 교도소 가는 것도 똑같고. 그럼 차이가 뭐예요? 노역. 여기잖아요. 이건 강제적으로 뭘 시킨다? 일을, 노동을 시킨다는 거. 이건 안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루 이틀 일 안 한 건 편하죠.
한 10년씩 갇혀 있으면 일 안 하는 것도 곤욕이죠. 근데 왜 징역을 더 무겁게 봐? 근거는 자기 일을 신청해서 할 수는 있어요.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징역을 일반적으로 무겁게 봅니다. 일단 근거 이상의 실형이란 것은 사형, 징역, 근거형을 의미한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집행이 종료됐다는 뜻이 뭡니까? 만기석방 제도하고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자, 만기 석방이란 말은, 자, 만기 출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중개업하지 말라. 그러면 교도소 나온 날로부터 몇 년? 3년 중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공부할 건 없어요. 만기 석방은.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가석방이 문제지. 그럼 가석방이라는 것은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가석방돼서 나올 수 있을까? 있어요. 유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무기 같은 건 종료 시점이 없잖아요. 종료 시점이 없어서 일률적으로 몇 년? 10년을 경과하면 종료된 것으로 봐. 이것은 자녀 형기가 뭐가 됐을 때? 경과되면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자, 무기는 몇 년? 10년. 유기는? 자녀 형기 경과. 이걸 종료로 봐요. 그럼 이때부터 또 몇 년? 3년. 왜?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자, A라는 사람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무기. 그럼 몇 년은 최소한 몇 년 정도 살아야지 가석방 대상이 되느냐? 20년. 옛날에 10년인데 요즘 20년.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22년 살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보내줬어요. 가석방 시켜줬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석방 된 날로부터 몇 년을 종료로 본다? 10년. 종료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년을 종료로 봐요. 집행 종료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감옥에서 종료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 그러면 교도소 나올 때부터 몇 년? 13년은 중개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되게 길죠? 그럼 만약에 선고시부터 계산해버리면 35년이 되지. 어차피 이 기간 동안은 중개업 해 못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게 빨라요. 어차피 뭐 나온 날부터 몇 년 못한다? 13년. 이해됐어요? 그 여러분들 교재는 얘가 복잡하게 써있는데 원리가 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보세요. 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A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5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근데 한 4년 정도 복역을 하니까 정부에서 내보내줬어요. 그러면 자녀 형기 몇 년? 1년. 그러면 이게 종료로 봐요. 그러면 종료된 날부터 또 몇 년? 3년. 더한 몇 년? 4년. 교도소 나온 날부터 4년간 중개업하지 말라.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종료란 것은 만기석방하고 가석방 두 개가 있는데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여기는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알아도 또 문제 적용하려면 또 잘 안 돼. 근데 문제 푸는 연습도 필요해요. 개념 잡았어요? 일단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좋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지울게요. 집행 종료는 만기석방, 가석방 제도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집행 면제 사유 들어갈게요. 자,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또 몇 년? 3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면제 사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재판이 확정된 후 법이 바뀌었어요.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가 되게 바뀌었습니까? 안 되게 바뀌었어요? 안 되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 집행을 면제해줘. 감이 왔어요? 이 지문 내가 이야기한 감이 왔냐고. 여기는 안 왔고 여기는. 여기 안 왔어? 닥터가 안 오면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통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죄가 돼서 징역 선고를 했어요. 근데 살고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가 돼. 지금 폐지됐잖아요. 살고 있는 도중에 폐지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집행 면제해줘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범죄가 되게 바뀐 거예요? 안 되게 바뀐 거예요? 안 되게 바뀌죠. 그 사람은 1년 징역 받았으면 1년 살아야 되는데 6개월 만에 폐지되면 그 면제해줘 본다고.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3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형의 시효 완성.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또 빠르겠죠? 형도 시효가 있어요. 민법만 시효가 있는 게 아니고, 형도. 이건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시효 기간은 형법에 다 나와 있어요. 뭐 30년도 있고 15년도 있고 막 그래요. 범죄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재판이 확정됐는데 집행을 받지 않고 어떻게 지났어요? 기간이? 재판이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집행도 안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났냐고. 도망가서.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되고 교도소로 이제 이송 도중에 탈주를 했어, 탈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뭐 30년이든 20년이든 도망 다니면 집행을 뭐가 돼? 면제. 이게 형법에 시효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시효 기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면제해줘요. 그럼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가석방하고 차이는 뭐예요? 가석방 같은 경우는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근데 이건 자녀 형기 계산한다 안 한다? 남은 형기에 관계없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계산해요. 그때부터 몇 년? 3년. 이게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이건 면제 사유란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몇 년? 3년. 그리고 세 번째가 특별 사면이 있죠? 무슨 사면? 특별 사면이 있어요. 대통령이 범죄인을 갖다가 사면시켜버리면 면제돼버려요. 대통령 권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한번 대통령 한번 해봐요. 대통령 한번 나가봐요. 내가 찍어줄게. 그럼 몇 년? 3년. 그죠? 자, 그래서 특별 사면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광복절날, 뭐 성탄절날. 줄여서 특사.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일반 사면이라고 또 있어요. 일반 사면은 범죄 종류를 지정해갖고 하는 게 일반 사면인데 이건 자주 안 해요. 뭐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하더라고. 대통령 임기 5년이니까 5년 정도에 한 번. 자, 그러면 이것은 면제 사유가 아니란 거예요. 면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3년 안 기다려. 사면 즉시 벗어난다. 사면 뭐다? 즉시. 그러면 사면 되자마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법 조문을 숙지하고 그대로 해석할 줄 알면 된다. 개념 잡았어요? 자, 이 조문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그 동그라미 1번에서 기억 근거 이상 실형 선고 첫째 줄 근거 이상의 실형이란 87페이지입니다. 근거 징역 사형을 의미한다. 밑줄 그어놨어요? 자, 기억 87페이지 맨 밑에 기억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밑줄. 그 다음 니은 집행 종료는 앞쪽에 만기 석방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 제줄 만기 석방일로부터 몇 년 지나면 벗어난다? 좋아요. 됐죠?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뒷페이지 디귿에 보면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거의 가석방이라고 적어서 이게 가석방 내용인데 이 가석방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그 세 번째 따라서부터 적으세요. 따라서 가석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죠? 남은 형기 동안 남은 형기를 마친 날부터 몇 년? 이걸 6일을 말해요. 6일인 경우는 말해요. 그럼 무기는 그 책에 없죠? 무기는 없어요. 그래서 무기는 아까 10년 플러스 3년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또는 남은 형기 플러스 3년 같은 말이고 됐어요?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교재에 이제 무기는 없고 6위만 써놨어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무기도 알아야 돼. 무기는 10년 플러스 3년. 6위는 남은 형기 플러스 3년.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미음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니을에 집행 면제 사유 있죠. 그 A
무슨 사면? 특별 사면. 자, 이것은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이쪽 보세요. 특정 범죄인 동그라미, 이게 개념입니다. 특정 범죄인에서 집행을 면제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그랬고, 사면일이 면제된 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 3년. 거기까지 적으세요. 사면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근데 밑에 두 줄 일반 사면이 나옵니다.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언제 벗어난다 그랬어요? 즉시 벗어난다. 그 지문. 마지막 줄. 체크하셨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B 뭐가 나왔어요? 법률 변경 나와 있죠?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적으세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면 집행이 뭐가 된다?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안 쓰셨죠? 법률이 변경되는 방법도 범죄가 안 되게 바뀌어야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감해져서 바뀔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또 더 가중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문을 삭제를 지금 생략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범죄가 안 되게 바뀌었을 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 3년. 밑줄 그어넣으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형시효 완성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형시효는 형구하는 재판이 확정되는 집행을 받으면 일정 기간 경과하면 면제된다.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몇 년? 3년. 거기도 그냥 3년 적어놓았어. 그 예를 너무 정신없이 써놨더라고. 예, 그죠? 예문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제 받은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하기 편해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면제 받은 날로부터 무조건 몇 년? 3년. 남은 형기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공부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일반 사면만 즉시 벗어난다.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제목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뭘 바꿔? 그래, 이것도 이제 수형자 중에 하나입니다. 수형 중에 하나요. 근거 이상의 형의 뭘 바꿔? 집행유예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문 숙제하세요. 그리고 해석할 줄 알면 된다. 그럼 근거 이상의 형은 앞에서 했어 안 했어? 사형 징역 근거를 말하고. 그럼 집행유예 뜻이 뭐예요? 집행을 미룬다. 그렇지. 더 쉽게 표현하면 교도소 보낸다, 보낸다? 안 한다. 그러면 형의 선고는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개념 잡아드릴게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정했을 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가정을 해봐요. 선고는 들어가요. 정상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같이 내려요. 집행유예를 내리면 교도소 보낸다, 안 보낸다? 원래 징역 선고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교도소 안 보내요. 그 대신 집행유예 기간을 정해줘요. 1년에서 5년 법관 재량인데 유예 기간을 정해준다고. 자, 이게 집행유예 4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내려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내린다고. 그러면 교도소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대신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저질러 많은 소리요. 무사히 끝나면 선고 없어져 버려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범죄 저지르면 이거 살아있어요. 이거 가중까지 처벌돼요. 됐어요? 예. 자, 이게 개념인데 우리는 이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간 중개업을 종사할 수 없냐 이거 공부하는 거죠. 자, 연습해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왼쪽에 몇 년이었어요? 4년. 그럼 결격사유 몇 년이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결격사유는 몇 년일 것 같아요? 찍어봐. 7년 나왔어. 우리 여기 7년 여기 그냥 쳐다보고 있고 여기는 몰라. 4년 나왔어. 골고루 다 나오네. 우리 7년. 우리 여기 7년 여기는 4년. 4년하고 7년이 많이 나오네. 또 뭐 5년이나 8년 안 나오나? 여기는 4년.
4년? 4년이답니다. 나도 처음 알았는데 4년. 이게 뭐라 써요, 여기요? 유예 기간 중에? 그럼 유예 기간이 몇 년? 그래서 4년이요. 3년 더 한 것은 지금 아까 강의 끝났어, 안 끝났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습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그러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으면? 그러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개월 받으면? 그러면 어떤 것만 찍으면 돼?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집행유예 개념 몰라도 돼요. 내가 집행유예 받아본 역사도 없고 그래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몰라도 돼. 우리 시험은 몇 년 중개 못하냐 이걸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유예 기간만 찍으면 100% 맞아. 근데 위에 거보다 밑에 거이 더 쉬운데 밑에 거는 한 바퀴 돌면 또 틀려. 5월 달에 가면 또 5년, 7년, 8년 또 그런다고. 진짜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러죠? 그러면 약간 응용할게요. 여러분들 또 하나만 응용해도 또 흔들리잖아요. 자, 봐봐. 자, 이거 어느 법이요?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러면 남을 폭행을 했다. 어느 법이요? 형법입니다. 형법. 폭행죄는 형법에서 나오죠. 형법 위반을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받으면 결격 사유 몇 년이냐 이 말이 이제 나와요. 자, 결격 사유 몇 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럼 결격 사유 몇 년인가 한번 대답해. 없다 나왔어. 자, 없어. 자, 우리 없고 오늘 자 저기 똑같이 4년? 여기 없다는데? 똑같이 4년? 우리 저 오랜만에 오셨는데? 4년 똑같이 4년. 우리 여기 4년. 자, 여기 4년이요. 이것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은 맞히고 많이 된 사람이 지금 틀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징역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근거란 말을 징역 근거는 이 법, 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결격이야.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나와 있죠? 징역 근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구별한다 안 한다? 똑같이 유예 기간 동안 결격. 개념 잡았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일본도 마찬가지. 징역 근거는 우리 중개사법이든 다른 법이든 똑같이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봐, 이렇게 지문 하나 바꾸면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맨날 틀려나가요. 이게 우리 중개사법이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는 되게 쉬워요. 답 맞추면 다 틀려. 이해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고유예 들어보셨어요? 선고유예. 이것은 선고는 하되 집행을 보류시키는 거고, 선고유예란 말은 선고 자체를 보류시켜. 이게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류해놔. 이게 슈퍼에서 뭐 우유 하나 훔쳤다. 그죠? 초범인데다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훔쳤다. 참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는 절도는 절도잖아요. 일단 규정을 해놓고 선고 자체를 한다 안 한다? 보류시켜요. 2년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선고유예요. 근데 선고유예는 무조건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란 단어가 뜨면 결격이다 아니다?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개념 잡았어요? 선고유예란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결격사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기억에 보면 근고 이상의 형의 집행, 근고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말한다 그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공인중개사법 다른 법률 동그라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지문이 이거라고. 개념 잡았어요? 이거 별표 쳐놓고, 이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별표 쳐놓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선고유예 동그라미, 선고유예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몇 줄 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니은에 보면 유예 기간 중에만 결격사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후단부터 몇 줄 그으세요.
유예기간 결격사유에 대한 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 벗어난다. 이 지문 있어요? 그래서 집행 종료부터 다시 3년을 경과해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3년을 더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이 나오지. 그래서 이것은 이 3년 더한 거는 위에 거에서 더한 거고 여기서는 집행유예는 더한 게 아니에요. 유예기간만 결격이다. 무슨 기간만? 유예기간만. 그리고 이거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그러니까 징역 근거가 뜨면은 이 법 다른 법 구별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용자가 뭐냐면 거기 어느 법 위반하면 몇만 원? 벌금형 선고받고 몇 년? 이것은 자 보세요. 중개사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몇만 원 이상 벌금?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셋 다 중요합니다. 이 중개사법 위반도 중요하고 300만 원 이상 벌금도 중요하고 3년도 중요한데 당연히 법조문 숙지하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2법. 2법이 어느 법? 중개사법 위반. 그러면 남을 폭행을 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왜? 공인중개사법이? 그럼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가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 등록해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이중 등록하지 말라면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죠. 그건 결격이에요. 기분 잡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자, 300만 원 미만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과태료 300만 원은 아니에요. 벌금하고 과태료는 개념 다 달라요. 그 과태료 300만 원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리고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는 무조건 아니라 그래서요.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든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든 됐어요? 그리고 몇 년간? 3년.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기억해 보시게 되면 이 법 위반은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을 의미한다. 이 지문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연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세 줄 정도 밑줄 그으세요. 벌금형 가범의 형벌에 대해 중개사법 위반 벌금 선고만 결격사에 해당되고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은 결격사에 해당하지. 거기까지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TPN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벌금 액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미만은 아니라 이 소리요. 가볍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밑줄 보세요. 미음. 자, 거기 보면 과태료 나옵니다. 과태료 처분은 결격 사유다 아니다? 과태료 처분은 결격 사유다 아니다? 과태료 처분은 결격 사유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왜? 과태료니까. 아,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요? 예, 자, 나중에는 쉬워져요. 쉬워서 눈물이 나옵니다.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자, 그러면 수용자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법 조문 숙지하고 해석할 줄 알면 돼. 해석은 뭐 강의 듣다 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법 조문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냐면, 자, 어느 법 위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취소 처분 관련자 이 지문 있어요? 이건데 이거요. 이거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결국 이 두 가지가 공부할 게 많아요. 우리가 뭐. 지금부터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예요. 그렇죠? 자, 봐볼게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을 하지 말라? 3년입니다. 3년간 결격 사유요. 결격 사유가 되면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시험도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유일하게 시험 못 보는 거에 자격 취소되고 3년 기억나요? 결격 사유 중에서. 그러면 이건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못 봐요. 몇 년간 못 본다? 그러니까 보조원으로도 갈 수가 없고 자격 시험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몇 년간?
그래서 자격 취소를 중개하신 분들은 무서워해요. 3년간 시험도 못 보지. 또 시험 보더라도 3년 후에 공부도 다시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뭐 등록 취소는 기다리면 되거든요. 등록 취소 같은 건 3년간 기다렸다가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자격 취소는 또 시험도 다시 봐야지. 3년 내에 시험도 못 보지. 그래서 가장 무서워한 게 자격 취소요. 이해됐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밑줄 볼까요? 자, 놔두세요. 거기 밑줄 볼게요. 양가로 3번. 거기, 동그라미로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3년. 그 지문, 제목만 밑줄 그시고, 그리고 기억, 첫째 줄만 밑줄 그세요.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응시 결격 사유. 이 말은 시험 못 본다 이 말이고. 됐어요?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그 말은 보조원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만 밑줄 보세요.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밑에 안 봐도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등록이 취소되고 몇 년? 자, 칠판 봐보세요. 이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그럼 등록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돼? 개공에게 부과돼요. 그러면 개공이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몇 년간? 몇 년간? 3년. 그죠? 그러면 어차피 결격 사유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 취소되고 3년 내에 시험 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소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됩니까? 네, 그건 돼요.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은 자동적으로 취소돼요. 필치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취소된다 해서 자격 취소된 건 아니에요. 자격 취소 사유가 걸려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도 시험 봐? 시험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구 생각하면 되느냐? 중개인. 중개인이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일은 못하지만 시험 봐서 자격은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볼 필요는 없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럼 누구 생각하라? 중개인. 개공이잖아요. 등록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와 있어요? 제목 옆에다가 적으세요. 3년간 중개업도 못하고 시험은 볼 수 있다고 적어 놓으세요. 시험은 볼 수가 있다 없다? 시험 볼 수 없다 있다? 있다 없다? 확실해요? 정말로? 후회 없이? 영원히? 예,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자, 이 단서가 있어요. 단서. 이 단서가 수험생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요. 그래서 1, 2월 달에 내가 강의를 안 했을 거예요. 이 등록 취소 관련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건 벌칙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 했는데 자 보세요. 등록이 취소됐지만은 3년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개공이 뭐 있을 때? 사망. 개인 개공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중개인을 말하기죠. 그럼 법인 개공이 뭐 있을 때? 예산. 그러면 이것은 등록 실효 사유가 된다고 배웠습니까? 실효, 효력이 없어진 사유. 그리고 필요적 취소 사유도 돼요. 반드시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 됐어요? 자, 그러면 등록이 취소됐지만 3년을 적용하지 않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또 하나가 자, 결격 사유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안 배우고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등록이 취소된다고 아까 했어 안 했어? 필치 사유라고 했죠? 반드시 취소, 절대적 취소, 필요적 같은 말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하지 않아. 자, 세 번째가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은 임의적 취소 사유거든요.
필요적이 아니라 뭐다? 임의적이란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상대적 같은 말이에요. 다 취소 사유는 맞죠? 그럼 취소되면 몇 년간 못 해요, 원칙이요? 근데 이건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건데, 이제 1번하고 3번은 큰 문제가 안 돼.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에요. 1년 동안 이해를 못하고, 또 했다가 또 잊어먹고 그래요. 근데 이것부터 잠깐 설명할 건데, 자, 봐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왜 사망한 거예요, 도대체? 아파서? 그렇죠. 알 필요 없고. 그러면 효력이 언제 없어져요? 실효가 이때 되고 등록 효력이 이때 없어져요. 그럼 취소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 과목에서는 반드시 취소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취소시키는 거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러면 취소를 시키면 취소된 날부터 몇 년 못하는 게 원칙이요? 3년. 근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왜? 죽었으니까 3년 지나서 중개하라 그러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거 3년이란 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 앞에가 옛날에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강의하고 오후 시간에 그 산책을 한번 가봐. 그래서 깨워봤어요. 그 묘에 가서 3년 지났으니 빨리 일어나서 종교하라는 게 안 일어나더라고. 안 일어나. 이해됐어요?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영원히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록 기준을 먼저 할게요. 이건 뭐냐면 아까 사무소는 어디다 들어왔어요? 미등기 건물에 둘 수 있다 그랬죠? 무허가 건물은. 근데 개공이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옮겼어요. 그게 등록 기준 미달이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허가 건물로 사무소 옮기면은 등록 기준 미달이 됐잖아요. 그럼 관청에서 취소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키는데 취소시켰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취소되면 몇 년 못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일주일 후에 바로 등록해서 영업할 수 있다는 거지. 사무소만 적법으로 옮기면.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것도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배우고 다 결격사유잖아요. 이게 저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걸 수험생들이 자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했다가도 또 잊어먹고 문제 풀 때도 잘 안 되고. 자, 이거 딱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오늘 이해되셨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봐주세요.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벗어나는 시점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지 벗어난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개시 심판 법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개시 심판 받은 것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반드시 취소를 시켜요. 취소 사유니까. 이해되세요? 필치 사유니까. 그러면 취소되면 원래 몇 년 못하는 게 원칙이요? 근데 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원래 적용이 된다라면 여기가 빨리 끝나고 여기가 늦게 끝나면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중복이 되면 가장 늦게 벗어난 게 벗어난 시기예요. 근데 밑에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원래 결격 기간인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결격 시간 종료 심판법 때 벗어납니다. 자, 이건 그나마 또 낫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방금 우리가 배웠죠? 그럼 결격사유 몇 년간? 3년이라고 공부했어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죠? 근데 이 벌금형 받은 것 자체가 결격사유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벌금은 법원에서 내리고 등록 취소는 어디서요? 등록관청 남양주 시장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취소시킬 거라고. 그러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몇 년 못해? 3년. 이것도 결격사유가 중복이 되고 있죠. 그럼 원래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등록 취소일로부터 3년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벗어나? 여기서 벗어나요. 벌금형 벗고 3년에서 벗어난다.
같은 3년이니까 수험생들이 이해를 잘 못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등록 취소 단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원리가 돼요. 이해됐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동영상도 한번 더 돌려보고 안 되면 옆 사람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면 돼요. 이해됐어요? 바로 찾아와서 해결된 게 아니야.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개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일단은 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 공부하세요.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 못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 즉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일단 그렇게만 공부해놔도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잡아도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줄 가볼게요. 거기 기억에 보면은 등록 취소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유가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무효당, 결격 사유는 취소일부터 3년 결격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 지문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망, 해산은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적고 등록 기준 미달은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적고 결격 사유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적으세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어요? 하여튼 다 취소 사유죠? 그러면 취소되면서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이제 91페이지 오른쪽 첫째 줄만 맺어서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제한 나머지 사유라면 등록 취소일로부터 몇 년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밑에 ABC는 저거 부연 설명드려요. 그것은 따로 안 봐도 돼요.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까지 결격이라는 거 공부해 봤죠? 그러면 또 1시간이 흘러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 이쪽만 지우면 돼. 이쪽만. 그죠? 이 단서만 지우면 돼요. 이 단서만.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좀